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민경제 살리는 데 중심을 둔다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연쇄 방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을 두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태와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중 충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난폭운전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임금 협상에서 사내하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노사 간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을 돌며 이른바 빠루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울산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환호 속에 윤종호 북구청장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윤 구청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중심을 두고 서민경제 살리는 데 중심을 둔다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윤 구청장의 간단한 의견 진술로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행정을 실현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혹은 어려운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큰 흐름의 역사적 그런 책무로 보아서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 윤종호 구청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종호 구청장 구명대책위원회는 이번 1차 심리를 앞두고 주민과 북구청 공무원 등 6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2차 심리에서는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판단하는 시험대로 볼 수 있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로 피해를 본 차량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을 두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2달 전 불에 탄 차량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차를 잃고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차주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 그 쓰겠습니까? 이런 월급쟁이 하루 또 일당 받아가면서 뭐 서표도 타고 뭐 하고 하죠 뭐. 그나마 다행으로 범인 검거와 상관없이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차주들의 목소리입니다. 울산시는 연쇄방화 사건과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확인서만 있으면 중고차 시세 범위 내에서 수리 비용의 100%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서 추산 울산에 등록된 피해 차량 7대의 피해액은 대략 1억 9천만 원. 하지만 피해 차주들은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2억 원 이상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요 뒤에는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 이 자체가 완전 정서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 값비싼 화물차의 경우 중고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되는 시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 개발하면서 차량 기준 가액이 승용차에만 있고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고차 매매 가액을 참가해야 확인하는데 화물차는 그대로 잘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손해사정인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보상이 마무리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을 이용해 성인용 음란 동영상이 흔하게 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야한 동영상 보는 야동폰으로 쓰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성인용 음란 동영상들. 영상 파일을 주고받기 쉬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5건.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메신저는 인터넷과 달리 신분 확인 없이도 음란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학원가로 가봤습니다. 그런 거 맞죠? 유엔터는 링크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한 모바일 설문회사가 청소년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명 가운데 1명 꼴인 98명이 스마트폰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찾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그런 경로들을 발견하고 음란물에 대한 경로들을 발견하고 저희 쪽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전송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들도. 이러다 보니 통신 3사도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SKT는 무료로, KT는 월 2,000원에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LG U+는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지난 6월부터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앱은 부모 전화기와 연결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란 동영상에 한 번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고 모방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통근버스가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호 위반이 원인인데 한 해 10명가량이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북구의 한 교차로.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옆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맞은편에 있던 택시를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병영에서 북구 홈플러스 방면으로 달리던 통근버스가 신호를 받고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등이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덮친 겁니다. 버스와 충돌한 택시입니다. 사고 당시에 충격을 말해주듯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3살 김모 씨와 택시 승객 57살 송모 씨가 숨졌고 59살 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이라 그거 탁 부딪히는 소리도 상당했고 그래도 머리 유리가 다 깨졌어. 경찰은 통근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무려 1,800여 건, 사망자도 31명이나 됩니다. 나나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성급한 운전의식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 쟁점 중 하나는 사내 하청 문제입니다. 이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데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용남 기자입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 집회는 정규직 노조와 별개로 오늘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고 16, 17일에도 4시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제시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정규직 노조와 가진 교섭에서 사내협력업체 중 채용 기준에 적합한 일부를 정년 퇴직 등으로 채용 가능한 자리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채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이 안 된 사내하청 직원 1,500명 정도는 이미 지난달 직영 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논의 중인 전환 대상은 사실상 2년 이상인 근로자들입니다. 노조는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직원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회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회사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은 개별 판결이며 개인마다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모든 사내 하도급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노사가 모두 함께 법률하고 양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올해 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임금 9만 5천 원 인상 등 임금 협상 일괄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거부해 모레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16차 임금 협상 교섭에서 임금 9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와 90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성과에 맞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교섭과는 별도로 7번째 부분 파업도 이어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으며 회사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파업으로 인한 누적 매출 손실이 8,04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안 부결로 시작된 지지 철회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연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 통합진보당은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지지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갑 대표에게 탈당과 분당을 촉발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비를 내는 울산시당 진성당원 6천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서 지지 기반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울산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교가부는 오늘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지 않는 울산 등 4개 시도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하고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줄이자는 교육청의 원안을 부결시킨 만큼 당분간 관련 조례를 발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 기업인 대봉 아크로텍의 당저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대봉 아크로텍은 지난 10일 어음을 막지 못한 데 이어서 어제까지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해 금융결제원이 오늘 당저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대봉 아크로텍은 이에 대해서 저가 수주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위탁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구 남목에서 주전을 연결하는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남목터널이 2년여의 공사 끝에 관통됐습니다. 남목 마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남목터널은 상행선 869m, 하행선 877m, 총 연장 1746m의 병렬 터널로서 울산시가 시공한 터널 중에 가장 깁니다. 울산시는 482억 원을 들여서 내년 5월 남목 주전 구간을 준공하고 이어 2015년 10월까지 정자에서 국도 31호 구간도 개통해 동해안 외곽 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남구 신정동 아이파크 2차 공사장 입구에서 주민들과 공사업체가 마찰을 빚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부터 대형 트럭이 공사 현장 앞에 줄지어 서 있어 매연과 심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차량의 공사장 진입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 직원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였으며 주민들은 해당 업체와 남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서는 오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33살 강모 씨 등 4명과 빌린 자격증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 대표 42살 최모 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경남 양산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등에 토목기사 자격증과 해양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업체 3곳에 빌려주고 매달 30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모두 2,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울산 등 전국을 돌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5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노루발 모법이 이른바 바루로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울산에서만 4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15살 때부터 소년원 생활을 시작해 30년 넘게 감옥에서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구속된 남편을 출소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울산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43살 신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월 29일 남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주인 52살 김모 여인에게 아는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해 남편을 빨리 출소시켜주겠다며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주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오늘 제6회 사회복지통합 사례관리 슈퍼비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통합복지서비스 사례 발표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오늘 울산 지역 최초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의 수술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인공 김모 씨는 지난 2002년 1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했지만 울산대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10년이 지난 지난달 첫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울산 애니원 고등학교 학생 3명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특성화 고등학교 앱 개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애니원고 신우열, 김동겸, 고은기 학생은 심폐소생술을 스마트폰으로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앱을 발표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산 지방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지금 비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밤사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이어진 궂은 날씨는 금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0에서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도심 지역보다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우산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무덥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으로 더위도 잘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은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종일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5도, 청주 28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구 31도, 광주 30도 등으로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영남지방은 주로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날씨가 좋아지겠고요. 한낮 기온 3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면도기나